관계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관계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위치에서의 앞에 선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컴마가 어떻게 되는지 뭐 who를 쓸 것인지 위치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관계사에서 만약에 위치가 딱 나왔다 시험에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그러면 그 위치만 알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관계사라는 자체를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관계사라고 보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지.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3, 4, 5 형용사고 명사 생략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주어가 생략됐거나 목적어가 생략됐다. 그래서 뭐다? 불완전 문장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있을 때는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뭐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있을 때는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사물이 빠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물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뭘 쓸까?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대시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신 사람, 사물을 두 가지를 다 대신할 수 있을 때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행사가 이 주어나 목적어가 뒤에 빠졌는데 그게 뭐야? 앞으로 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으로 간 이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that 같은 경우는 앞에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 that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that에 대한 특징이 되겠지. 그러면 that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또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that에 대한 특징이 지금 뭐였어요? 관계대명사지. 이따 보면 관계대명사와 또 접속사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알아봅시다. that에 대한 특징. 자, that에 대한 특징 그게 무엇이다? 하나는 접속사고 하나는 관계사고 하나는 동격. 우선 여기까지만 살짝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t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자, 그러면 명사니까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다. 해석은 명사일 때는 뭐로 해석이 될까? 뭐뭐하기, 것으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에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뭐였어? 명사고 주어, 목적어, 보어였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 완전 문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불완전 문장이 되겠다. 이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간단한 걸로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했었을 때 지금 여기 이 that은 무엇이었다? 관계대명사의 that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의 that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동격까지도 한번 알면 되겠어요. 자, 동격은 조금 애매해요. 이 접속사와 관계사를 약간 합친 개념이라고 보는데 해석은 뭐처럼 해석이 되냐? 약간 형용사처럼 해석이 돼요. 구조는 무엇이다? 예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그런데 해석이 약간 형용사처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했어. 자, 그러면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거든. 자, 이게 접속사다 관계사다 라는 의미를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다른 책에서 선생님들은 이 동격을 마치 접속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오묘해서 동격이라고 따로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한 건 없고 완전한 문장인데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구나.
이게 동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진짜 동격은 얘와 이 단어와 이 문장은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일 때 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뭐를 썼어요? 여기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이자 사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선행사가 the, very 나온다든지 아니면 only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상급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thing, 무슨 body, 무슨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냥 thing, body, 원은 안 돼요. 그냥 thing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something good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thing이었어요. 그냥 thing이었으면 good thing 이렇게 해서 요게 수식을 해줍니다. 하지만 something은 something good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을 알면 되겠어요. 그런 거와 같이 무슨 thing, something, somebody, someone은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처럼 이런 something, somebody, someone이 선행사가 되면 that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that만 돼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건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that이 돼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겠죠. 자, that에 대해서 알아줘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건 뭐야? that이 와야 되는 경우 that만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that이 안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한번 책에서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주어 동사 한 다음에 목적어까지 나왔어. 그런데 컴마가 치고 여기에서 which 해가지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서 마침표를 쳤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컴마가 있고 이런 거를 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적 용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식을 해준다는 게 한정적 용법, 뭐 수식적 용법 이렇게 할 수 있고 계속적 용법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화살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계속하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컴마는 뭐야? 지금 몇 개 문장이죠? 하나, 두 개 문장이죠. 그 두 개 문장을 연달아서 그냥 이어져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인 거고 그러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으면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 바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정적 용법일 때는 which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했어요? that을 쓸 수 있겠죠.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 용법 이렇게 컴마 있죠. 이런 컴마가 있을 때는 여기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hat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줘야 될 거는 컴마와 컴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약간 삽입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접속사를 또 쳤어요. 그리고 컴마를 쳤어요.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자, 이게 몇 개의 문장이죠? 하나, 둘, 세 개죠. 이렇게 세 개 문장에서는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것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 관계사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위치는 관계사죠. 그러면 선행사가 얘 이쪽 문장에 해당되는 얘였으면
얘는 계속적 용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부사절이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부사절일 거예요. 그럼 부사절이야. 그런데 여기 컴마 쳤죠. 그럼 얘는 삽입이 돼요. 그럴 때는 여기가 대시 위치가 아니라 대도 가능해요. 왜?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건 뭐다? 계속적 용법인지 아니면 삽입절이나 구에 해당되는 컴마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대시 오는지 아니면 위치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치가 좀 알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 위치가 선행사, 이거는 이렇게라고 다시 구도를 해볼게요. 여기서 부사절 말고 이 상황에서 이 선행사가 이렇게 목적어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잡아주는 선행사가 이 목적어 하나면 여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 얘가 복수였어. 그러면 동사는 복수 동사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선행사가 문장 전체를 받아주면 단수겠어, 복수겠어? 단수겠죠? 그러면 여기는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대세에 대한 것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대시 안 되는 경우죠. 그게 뭐였어? 계속적 용법일 때 위치 대신 쓰는 대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전치사가 온다는 것도 안 돼요. 자, 여기에 이 문장이 완전하면 여기 앞에 전치사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n which, on which, at which 같은 그런 걸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계속적 용법이 아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정적 용법 이걸 다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우고 나서 한정적 용법을 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생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행사가 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명사가 빠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아까는 대시 못 오는 경우는 계속용법일 때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대시다 이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가 완전하다고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완전하면 두 가지죠. 뭐 관계 부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위치 앞에다가 여기다가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치 대신 대시 쓸 수 있으니까 대 앞에도 전치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대세 지금 특징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이 대시 관계사로 지금 쓰여진 거고 이렇게 관계사로 쓰여진 대 앞에는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게 대세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들인데 여기에서 또 대세를 알았다면 인댓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댓은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댓 인댓이라는 경우 있었을 때는 이 대시 조금 중요한데 이 대시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관계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게 뭐였죠? 관계사였었죠. 이 관계사일 때는 인댓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전치사가 원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뒤에가 완전했을 때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치, in 위치는 여기서 in 위치가 된다면 in 위치는 뒤에가 완전하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불완전하게도 될 것이다. in 위치하고 in 대상은 조금 그 부름 부분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그 대시 접속사로 됐었을 때는 명사절이에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얘가 접속사를 때는 명사절이니까 나올 수가 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자, 그러면 대시 접속사고 명사일 때는 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책에서 배웠을 때 in that을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배웠거나 외웠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 금방 말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한다는 것 그리고 얘가 in이 뭐뭐에서라는 부분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에서가 되겠죠? 주어 한다는 것을 안 쓰고 점을 쓴 이유는 뒤에 말을 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 때도 있지만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라고 했을 때가 조금 더 매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뭐뭐 한다는 것에서라는 표현을 뭐뭐 한다는 점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지 단순하게 외우려고 생각하면 조금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알고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시 못 오는 경우를 알았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what을 또 알아야지 되겠다. 그러면 이번엔 what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 필요성이 있다. 영상에서 대세 특징을 했고 또 what의 특징을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hat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what과 대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또 알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what의 특징 네 가지 뭐였었죠? 첫 번째는 명사절이다. 명사다.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완전 문장이다. 이거를 알아줘야 되겠어요. 독특하죠? 접속사로서 명사절이었는데 얘는 명사절이면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시 뭐 같으냐면 선행사인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 자,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건데 이 선행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what 앞에 또 명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건 무엇이냐? 대문장이 잡아줘서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건데 얘를 포함하고 이 what이 얘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 수식해줄 명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래서 선행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이거였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 그러면 계속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을 해줬죠.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명사절이고 불완전 문장이고 계속적 용법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옷의 특징 네 가지 중에 그거 말했던 명사절, 불완전 문장,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다. 왜? 선행사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옷 앞에는 선행사가 나올 수 없게 되겠죠. 이 네 개의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세 특징과 what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 that과 what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that은 what은 명사절이었죠. that도 명사절이 될 수 있죠? 어느 때? 접속사일 때. 그러면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고 얘는 명사절일 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건 뭐겠어? 명사절에 들어갔을 때 뒤에가 완전하면 접속사인 that이 와야 되고 불완전하면 what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관계사가 있겠죠? 자, 관계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으로서는 같아요. 그런데 관계사는 형용사절이고 that은 what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갔으면 what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that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얘는 형용사절이고 여기는 명사절이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틀어서 말하자면 관계사 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그걸 다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더라. 그치만 that의 특징을 조금 알아줘야 되겠다. 어떻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that은 접속사의 특징과 관계사의 특징 또는 동격이 있었는데 접속사의 특징과 관계사의 특징 이 관계사일 때 관계사가 that만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that이 못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what이 특징이 또 있는데 관계대명사로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특징들과 that의 특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혼돈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거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내신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내신에서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건 만약에 what이 하나 나왔다 또는 that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또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왔다 문장에서 지문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줘야 된다. 여러분이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건 관계사로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개념을 당연히 알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줘야지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시험에서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 몰랐던 부분들을 또 혼돈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